지연은 35세에 접어든 주부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그녀의 삶은 어느덧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기계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과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이 집을 나서면 혼자 집안일을 돌본다. 오후가 되면 짧은 휴식을 취하고 저녁이 되면 가족들을 다시 맞이하며 매일같이 똑같은 루틴을 반복한다. 그녀의 결혼 생활에는 충돌도 없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평온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다. 그러나 지연의 내면은 조금씩 황폐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따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질문들과 싸우곤 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맞을까? 나는 얼마나 행복한 걸까? 평소엔 바쁘게 움직이느라 이런 질문들에 깊게 파고들 기회가 없었지만 그 묵직한 감정은 항상 지연을 따라다녔다. 삶에 대한 의문들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날이면 그녀는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곤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과의 관계였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애정이라는 감정 대신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강철 같은 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 초기에는 둘 사이에 열정이 가득했고 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모든 것은 이제는 꼭 필요한 말을 주고받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처음 만났을 때의 반짝임이 없었다.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은 언제나 피곤에 찌들었고 지연은 혼자 무언가를 바랄 용기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지연은 자신이 투명해진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진정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 지겨운 설거지를 마친 지연은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에 휩싸였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어도 음악을 틀어놓아도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냥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익숙해진 듯한 세상의 상태가 그녀를 더 고립되게 만들 뿐이었다. 뭔가 색다르고 신선한 것이 필요했다. 그런 그녀를 충동적으로 들뜨게 만든 것은 잠들어 있던 휴대폰 화면 속의 채팅 앱 알림이었다. 채팅 앱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손끝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가입만 해두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앱은 몇 년 전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이었던 것이었다. 그때는 이런 것에 관심조차 없었지만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끌렸다. 그것은 단순한 궁금증 이상의 것이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갈증, 그녀의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 같은 불가해한 감정이 지연을 사로잡았다. 결국 그녀는 무심코 앱을 열었다. 화면 속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의 대화방 목록과 메시지 창들이 나타났다. 대부분은 어떤 공허함도 채워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중 한 대화방 제목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단순히 소소한 고민 나누기라는 평범한 제목이었다. 클릭하기 전까지도 고민이 있었던 그녀는 그 방에 입장하는 순간 이상스럽게도 가슴이 약간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과 나눈 적 없었던 사소한 생활 이야기를 꺼내어 썼다. 다른 사람들과 가벼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을 수 있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교감이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도중에 이름이 뭔가요?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름 없는 상대방이 던진 이 질문에 지연은 순간 긴장했지만 억눌려 있던 호기심에 압도되어 조심스레 가명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지연의 소녀처럼 설레던 심장은 다시 한번 고동쳤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지연은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익명의 상대와 나누던 대우는 단순한 소소한 대화에서 점차 진하게 번져갔다. 그는 자신을 진우라고 소개하며 37살의 직장인이자 독신이라고 말했다.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경계와 호기심이 묘하게 엇갈렸다. 익명의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상할 만큼 신선했다. 평소엔 밤엔 일찍 자던 지연이었다. 남편이 곁에서 코를 골며 잠든 모습은 지연에게 더 이상 감동도 안도감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침대 맞은편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와 텅 빈 정적이 마음을 무겁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날 밤만큼은 달랐다. 베개 옆에 슬쩍 두었던 휴대폰이 지연의 의식을 사로잡았고 스크린 너머에서 날아오는 새 메시지는 그녀를 점점 더 긴장시키고 동시에 묘한 설렘으로 가득 채웠다. 지연 씨는 오늘 뭐 했어요? 그냥 집안일이요. 늘 그렇죠. 별거 없어요. 집안일 말고 지연 씨가 좋아서 한 건요? 진우의 질문에 지연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좋아서 한 일이라니? 머릿속을 아무리 헤집어봐도 떠오르는 것은 없었다. 자신을 위해 기쁨을 느끼기 위해 무언가를 한 기억이 너무도 희미했다. 그녀가 막 뭔가를 적으려던 순간 진우가 또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바쁘게만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숨쉬듯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저라는 사람을 놓쳐버렸어요. 그 말이 지연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이상하게도 진우의 말은 그녀가 직접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생각들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지연도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생활의 단조로움, 결혼 생활의 무거움,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잊혀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타인에게는 한 번도 내비친 적 없는 진심을 쏟아내면서도 어쩐지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 시원함에 희미한 안도가 따랐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은 주제로 흘러갔다. 가족, 꿈, 잃어버린 열정,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외로움에 대해 나누었다.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한 말로 답해주는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연에게는 이채로운 경험이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남편도 가까운 가족도 채워주지 못했던 어떤 공백이 서서히 메워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지연은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침대 옆 램프 불빛에 가려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폰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었고 방금 받은 메시지를 읽을 때마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뭔데요? 지연 씨랑 대화하는 게 정말 좋네요. 아마 오늘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주고받아도 괜찮을까? 그녀의 한쪽 마음에서는 위험한 신호가 울리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멈추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죄책감과 설렘이라는 감정이 그녀의 가슴에서 엇갈리며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그녀는 도무지 대화를 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의 밤은 달라졌다. 남편이 잠드는 시간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되었다. 침대 옆 탁자에 두는 휴대폰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함과 설렘을 가져다주는 창문처럼 느껴졌다. 낮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인 일상을 살았다. 그러나 밤이 오면 어김없이 진우와의 대화에 끌려갔다. 상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에서 지속되는 두근거림은 마치 오래전 사라졌던 첫사랑의 감정을 다시 불러오는 듯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싶었다. 이건 그냥 대화일 뿐이야. 아무 일도 아닌 거야. 그저 잠깐의 기분 전환인 거야.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금지된 호기심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그녀를 끌고 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진우와의 대화 없이는 하루를 온전히 보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와의 대화가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언가 더 강한 감정을 깨우고 있었다. 지연은 점점 더 진우와의 대화에 몰입하며 스스로가 변화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 변화는 어딘가 위험하게 보였지만 멈출 엄두는 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조차 희미하게 깨달아가고 있었다. 지연의 일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흔들림으로 물들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가정은 여전히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회사 일에 치이고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지연도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일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평온한 일상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진우와의 대화는 하루가 다르게 더 개인적이고 더 감정적이며 더 대담해졌다. 그들 사이의 문자와 메시지는 단순히 일상이나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질문들로 이어졌다. 진우는 언제나 지연의 말에 공감하고 그녀의 답답함과 외로움에 대해 맞장구 쳤다. 그리고 그런 반응은 어쩔 수 없이 지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남편은 한 번도 그녀에게 이렇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거나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이전과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지연 씨,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휴대폰을 들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두 손가락은 답장을 보낼 듯이 화면 위를 떠돌았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다. 하나는 이 요구가 선을 넘는 위험한 일임을 아는 냉정한 이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를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이었다. 그녀가 답장을 보내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그녀의 호기심이 이성을 눌렀다. 지연은 메시지에 짧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적어 보냈다. 그런 모호한 대답조차 이미 그녀가 내린 결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결국 만남을 약속했다. 장소는 시내 한적한 카페였다. 지연은 약속 당일 남편에게 친척들을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다. 평소 집에 잘 붙어 있던 그녀의 말에 특별히 의심을 품는 기색은 없었다. 남편은 그녀가 집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는 시간을 오히려 기분 전환의 기회쯤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그 태도는 지연의 마음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쉽게? 약속된 시간에 카페에 도착한 지연은 흰색 셔츠와 깔끔한 외투를 걸친 한 남자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테이블을 슬쩍 두드리는 그의 연한 미소에서 진우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지연을 금방 발견했고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다. 그 웃음에 그녀는 긴장과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진우는 기대 이상으로 편안한 사람이었다. 그는 게시글과 메시지로 표현했던 그대로의 사람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진실되고 부드러웠다. 테이블에 앉아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연은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관심과 주의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몰입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경계를 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진우와 작별할 때가 되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떠올렸고 자신이 발을 들인 이 만남의 위험성을 다시금 자각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후회스럽진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날 만남을 은밀히 되새기며 얼굴에 담았던 무표정 뒤로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감췄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거실 거울 앞에 섰다. 몇 시간 전 카페에서의 자신과 눈앞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라졌다. 한때 무기력과 일상에 얼룩져 있던 그녀의 시선에는 마치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처럼 희미한 가능성과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진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다니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지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침대에 앉았다. 잠든 남편의 평화로운 얼굴이 불빛에 얼핏 보였다. 죄책감은 망설임 속에서 희미하게 스쳐갔지만 곧 더 강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깊이가 이토록 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다. 진우와의 짧은 만남은 그녀에게 일종의 혁명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발견하려는 첫걸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위험과 그날 이후로 시작될 예기치 못한 변화는 그녀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연은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 스스로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던 삶의 방향이 점점 더 낯선 길로 궤도를 바꾸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은 이미 지나버리고 말았다.
지연은 이제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험을 알면서도 매번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진우와의 만남 이후 그들과의 대화는 한층 더 친밀해지고 대담해졌다. 무엇보다도 진우와의 관계가 단순한 채팅 이상의 무언가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다. 멈춰야 한다는 생각은 수없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이미 선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다. 그녀는 매일 진우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핸드폰만을 응시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아이들이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할 때조차 그녀의 마음은 진우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를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은 아이들의 재롱이나 남편과의 대화가 아니라 진우와의 메시지 속 감정의 교감이었다. 이 모든 것이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녀는 자신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남편은 점차 지연의 이상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의 긴장된 표정, 감추려는 듯한 핸드폰 사용, 그리고 이유 없이 집을 자주 비우는 모습은 단순히 이상해 보이는 것을 넘어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직접적으로 캐물어 보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애써 자신을 납득시키며 지연이 단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녀가 자꾸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부 사이의 냉랭한 공기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지연은 남편과 이야기할 때마다 눈을 피했고 그의 질문에는 대답 대신 어딘가 붕 떠 있는 듯한 말투만 돌아왔다. 그럼에도 남편은 그녀를 이해하려 했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지연의 변화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우울함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급격하고 뚜렷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은 결국 지연의 비밀을 직접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욕실에 들어간 동안 깜빡 놓고 간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알림을 본 남편은 안 좋은 예감을 떨칠 수 없었고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다. 비밀번호를 아는 것도 문제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은 떨렸고 화면 속 채팅 내용을 읽어나가던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진우라는 남자와 나눈 메시지는 단순한 대화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들 사이에 오갔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남편의 가슴을 조여왔다. 대담하고 숨길 수 없는 표현들, 그리고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음을 암시하는 문장들이 그의 눈앞에 명백히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는 핸드폰을 도로 원래 자리에 두고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혼란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으로 뒤죽박죽이었다. 며칠 동안 남편은 아무 일도 없는 척했지만 차가운 침묵이 그들 사이를 무겁게 드리웠다. 남편의 눈빛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낄수록 지연은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고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억지에 불과했다. 죄책감이 그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남편은 그녀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는 듯 했지만 그의 시선은 끝내 지연에게 향했다.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녀를 바라보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지연, 우리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차가웠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대화라고 생각하고 건성으로 대꾸하던 그녀는 곧 그의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멈칫했다. 그녀의 손에 쥔 핸드폰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정말 아무 일도 없어? 요즘 내 행동이 너무 이상해. 그리고 너 핸드폰에 다른 사람이랑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남편은 그녀의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잖아. 그렇지? 정말 그랬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지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뒤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는 지연을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싸우려 하지 않았고 변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의 단호한 태도와 더불어 더는 속이고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이 지연의 마음을 질식하게 했다. 그날 밤 지연은 텅 빈 집 거실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다. 진우로부터 온 메시지를 읽으며 그녀는 자신이 이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다. 집도 가족도 삶의 의미조차 모두 그녀의 손을 떠나버린 지금 그녀의 눈물은 끝없이 흘렀다.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녀는 되뇌었지만 이제는 질문도 답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잘못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고 남은 것은 오직 씻을 수 없는 후회와 텅 빈 고독뿐이었다.